너 같은 고아가 뭘 안다고? 야, 넌 그냥 바닥에 처박혀 있어. 군대에서 제가 들은 첫말은 이거였습니다. 이어지는 괴롭힘과 왕따, 진급은 꿈도 못 꿨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요. 아무도 몰랐죠. 그 바닥에 있던 고아 출신 이등병에게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는 걸. 나레이터 김소리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3 김민호, 고아원 출신 이등병. 매일 화장실 청소에 시달리고 진급에서 빠지며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했던 그 병사. 하지만 그 목에 걸린 낡은 군번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이 밝혀집니다. 23세 김민호 이등병은 새벽 5시 기상나팔 소리에 눈을 떴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벌써 3년, 군대에 온 지는 2달째였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입대한 그에게 군대는 또 다른 시련의 연속이었다. 목에는 낡고 바랜 군번줄이 걸려 있었다. 고아원에서 김민호와 함께 발견된 유일한 단서였다. 원장 선생님 말로는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작전 중 실종되어 전사 처리됐다고 했지만 자세한 건 아무도 몰랐다. 야, 김민호. 또 꼴찌네. 조리병 박성훈이 국자로 바닥을 긁어서 주었다. 건더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국물과 시큼하게 변한 김치만 남아 있었다. 맛있는 반찬들은 이미 다 떨어졌어요. 다른 병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김민호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화를 내봤자 더 괴롭힘만 당할 게 뻔했으니까. 야, 김민호. 너 진짜 불쌍하다. 빽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1등병 이상철이 비웃듯 말했다. 아버지가 대령이라고 늘 자랑하던 놈이었다. 김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약점이었으니까. 2등병 김민호 화장실 청소. 상병 최진우가 매일 아침 똑같은 명령을 내렸다. 다른 병사들은 그저 쓰고 나가면 끝이지만 김민호는 뒤처리까지 다 해야 했다. 왜 제가 매일 해야 하나요? 뭐 이놈이 감히? 너 같은 고아가 뭘 안다고? 최진우가 소리를 질렀다. 주변 병사들이 모두 쳐다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김민호는 맨손으로 막힌 변기를 뚫어야 했다. 고무장갑 같은 건 주지도 않았다. 더러운 물이 손에 묻어도 참아야 했다. 역시 고졸은 이런 일이나 해야지. 하사 윤태식이 비웃으며 말했다. 진급은 꿈도 꾸지 마. 너 같은 놈이 뭘 안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김민호는 꾹 참았다. 화를 내봤자 더 심한 괴롭힘만 당할 게 뻔했다. 진급 발표가 있던 날도 마찬가지였다. 김민호는 사격과 체력에서 항상 최고 성적이었지만 또다시 빠졌다. 동기들은 하나둘 1등병이 되어가는데 혼자만 2등병으로 남아있었다. 민호야, 너는 정말 불쌍하다. 이상철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대령이거든. 그래서 내가 먼저 진급하는 거야. 김민호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은 가족들이 면회 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안아주기도 하던데 자신은 늘 혼자였다. 그날 밤 당직 근무를 서던 김민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새벽 3시쯤 화장실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였다. 상병 최진우였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이번에도 끝났습니다. 입금 확인했고요. 뭔가 수상했다. 새벽에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예, 걔는 빠졌어요. 고아라 어차피 민원도 못 넣어요. 김민호의 머리가 하얘졌다. 설마 자신 얘기를 하는 건가? 진급에서 빠진 걸 말하는 건가? 다음번에도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진우가 통화를 끊고 나갔다. 김민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갔다. 그날부터 김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몰래 일지를 쓰기 시작했다. 당직 근무 중에 보는 이상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에 또 봤다. 하사 윤태식이 누군가에게 봉투를 건네는 걸 말이다. 그리고 특정 병사들에게만 포상을 몰아주는 것도 눈에 띄었다. 이번 주 모범 병사는 이상철 병사입니다. 또 이상철이었다. 실력은 김민호보다 떨어지는데 계속 상을 받았다. 이상했다. 심지어 하급자들에게 돈을 걷는 것도 봤다. 청소용품 사는 명목으로 돈을 걷어서 간부들이 나눠가는 거였다. 이제 확실해졌다.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이 부대 전체가 썩어 있었던 거다. 진급에서 또 빠졌네. 김민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태생적으로 정해진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백이 없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밤에 몰래 훈련장으로 나가서 운동을 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손바닥에서 피가 날 때까지 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능력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었다. 실력만큼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누군가가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돌아보면 정훈 중사가 멀리서 김민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간부들과는 뭔가 달랐다. 표정이 안타까운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침상 옆에 물병이 하나 놓여 있었다. 차가운 물이 들어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며칠 후에 알았다. 역시나 정훈 중사였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슬쩍 놓고 가시는 거였다.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그 마음이 전해졌다. 다른 간부들이 무시할 때도 그는 김민호의 식판에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었다. 야간 훈련이 끝난 날엔 다른 사람 몰래 김밥 한 줄과 우유를 침상에 올려놨다. 그게 전부였다. 그땐 몰랐다. 그분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었던 걸. 며칠 후 갑자기 부대에 특별한 일이 생겼다. 우수훈련병 교육 영상을 촬영한다고 했다. 김민호가 사격과 전술에서 계속 1등을 했으니까 모델로 나오라는 거였다. 평소 같으면 기분 좋았을 텐데 그때는 별로였다. 어차피 이런 거 찍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잘해도 진급도 못하는데 영상에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어서 촬영에 임했다. 촬영 스태프들이 와서 이것저것 준비했다.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하고 조명도 맞추고 꽤 본격적이었다. 사격 자세 한번 잡아보세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전술 동작을 보여주세요. 여러 가지 동작을 촬영했다. 사격하는 모습, 엎드려서 기어가는 모습, 수류탄 투척하는 모습까지 다양하게 찍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에는 인터뷰도 했다. 간단한 질문들이었는데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름이 뭡니까? 김민호입니다. 나이는요? 23입니다. 출신은 어떻게 되나요? 고졸이고 고아입니다. 그 마지막 대답을 할 때 조금 망설였다.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는 없었다. 군 생활은 어떠세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으시다면?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PD가 말했다. 이 영상이 사단본부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교육 자료로 쓰일 거예요. 사단본부라니. 그런 높은 곳까지 간다는 게 신기했다. 김민호는 알지 못했지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 시각 사단본부에서는 한 고위 장교가 그 영상을 보고 있었다. 물론 김민호는 몰랐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그 장교가 영상 속 김민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교육 영상인 줄 알았다고 한다. 우수한 훈련병의 모범 사례 같은 영상 말이다. 하지만 김민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특히 이름표를 보는 순간이었다. 김민호라는 글씨를 보더니 잠깐 멈췄다고 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런데 김민호가 목에 차고 있던 군번줄을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한다. 그 낡고 바랜 군번줄이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설마 저 아이가. 그 장교가 중얼거렸다고 한다. 그리고는 급하게 뭔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옛날 기록들을 뒤져보면서 말이다. 23년 전 작전 기록, 실종자 명단, 유가족 현황까지 다 찾아봤다고 한다. 그러다가 발견한 거다. 김민호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가 있다는 기록을 말이다. 그 순간 그 장교의 손이 떨렸다고 한다. 설마 했던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였다. 23년 동안 찾고 있던 아들이 바로 그 영상 속에 있었던 거다. 한편 정훈 중사는 그날 저녁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다. 그 안에서 비밀리에 모아둔 파일들을 꺼냈다. 김민호가 보기에는 뭔가 중요한 서류들 같았다. 혹시라도 필요할 날이 올 줄 알았지. 정훈 중사가 다시 한번 그 말을 했다. 그리고는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파일들은 부대의 진급 비리에 관한 기록들이었다. 누가 얼마를 주고 진급했는지, 어떤 연주를 썼는지, 어떤 병사가 부당한 차별을 받았는지 다 적혀 있었다고 한다. 정훈 중사는 오랫동안 이런 부정부패를 지켜봐왔던 거였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계급도 낮고 권한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단 본부에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였다. 고위 간부들이 자주 회의를 하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소문이었다. 정훈 중사도 그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게 김민호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 교육 영상 촬영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으니까. 진급 심사 발표가 있던 그날 아침 이상하게도 모든 게 조용했다. 점심 무렵 부대 상공에 소음이 들려왔다.
모래와 먼지가 날리기 시작했고 훈련을 멈춘 채 하늘을 올려다봤다. 처음에는 훈련용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대였다. 밖으로 나가서 보니 정말 놀라웠다. 헬기 세대가 부대 상공을 빙빙 돌고 있었다. 뭐야 저거? 훈련인가? 아니야 진짜 같은데. 병사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서 구경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헬기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건 처음이었다. 간부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특히 중대장과 대대장이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다.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헬기들이 활주로에 착륙하기 시작했다. 먼지가 폴폴 날리면서 소음이 엄청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훈련용 헬기와는 뭔가 달랐다. 더 크고 더 위험 있어 보였다. 이거 진짜 큰일인 것 같은데. 옆에 있던 동기가 말했다. 김민호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게 확실했다. 김민호는 헬기 세대가 동시에 착륙하던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첫 번째 헬기에서 누군가 내렸다. 군복을 입은 사람이었는데 멀리서도 범상치 않다는 게 느껴졌다. 어깨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별이 3개나 달려 있었다. 중장이야. 누군가 소리쳤다. 그 순간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중장이라니. 이런 높은 분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 뒤로 참모들이 우르르 따라 내렸다. 다들 계급이 높아 보였다. 대령, 중령급들이 수두룩했다. 이런 고위 간부들이 한꺼번에 우리 부대에 오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다. 중장이 곧바로 부대 쪽으로 걸어왔다. 표정이 매우 진지했는데 뭔가 중요한 일로 온 것 같았다. 걸음걸이도 단호했고 눈빛도 날카로웠다. 대대장이 황급히 뛰어가서 경례를 했다. 충성. 대대장 중령 이성민입니다. 하지만 중장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다.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김민호 병사는 어디 있나? 중장이 물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김민호에게 집중됐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왜 자신을 찾는 거지? 김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이런 높은 분을 처음 봤으니까. 게다가 자신을 찾는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김민호 병사 맞습니까? 중장이 물었다. 목소리가 낮고 카리스마가 있었다. 충성. 맞습니다. 김민호가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긴장했다. 중장이 김민호를 자세히 살펴봤다. 특히 얼굴과 목에 걸린 군번줄을 유심히 보았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이상했다. 주변 병사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에 김민호를 무시하던 이상철과 최진우도 입을 벌리고 구경하고 있었다. 대체 뭐가 일어나는 건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중장이 갑자기 물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아니요, 모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목에 걸린 군번줄은 어디서 났습니까? 고아원에서 저와 함께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중장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뭔가 확신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따라오십시오. 중장이 말했다. 명령조였지만 평소 간부들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았다. 김민호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갔다. 중대 본부 쪽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정말 궁금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자신을 찾는 건지. 뒤에서 동기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무슨 일 저질렀나? 아니야, 상 받는 거 아닐까? 중장이 직접 올 정도면 엄청난 일인데. 김민호도 그게 궁금했다. 혹시 자신이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정말 상을 받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중대 본부 안으로 들어갔다. 중장과 단둘이 남게 됐다. 정말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긴장감이 온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중장이 김민호를 계속 바라봤다. 그 눈빛이 참 복잡했다. 기쁜 듯도 하고 슬픈 듯도 하고 미안한 듯도 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앉으십시오. 중장이 말했다. 김민호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도 꼿꼿하게 세우고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목에 걸린 그 군번줄 어디서 났습니까? 고아원에서 저와 함께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제가 아기였을 때 이것과 함께 버려졌다고 합니다. 중장의 눈에서 뭔가 빛이 났다. 확신의 찬빛이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작전 중에 실종되어서 전사 처리됐다고만 들었어요. 중장이 한숨을 깊게 쉬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똑같은 군번줄이었다. 김민호 것과 완전히 똑같았다. 색깔도 모양도 심지어 낡은 정도까지 비슷했다. 이건 내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다. 왜 똑같은 군번줄을 가지고 계신 거지? 우연의 일치인가? 중장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23년 전 나는 특수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중요한 임무를 맡았었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작전 도중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나는 의식을 잃었고 동료들은 내가 죽은 줄 알았을 거다. 중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23년 전 그 일을 떠올리는 게 힘든 것 같았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난 후였다. 기억도 많이 잃었었고 가족들은 내가 죽었다고 통보받은 상태였지. 그럼. 그래, 내 어머니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너는 고아원에 맡겨졌다. 내가 너를 찾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구나. 그 순간 뭔가 깨달았다. 이 사람이 혹시 나의 내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3년 동안 찾고 있던 아버지가 바로 제 앞에 앉아 있었던 거다. 그것도 중장으로 말이다. 눈물이 쏟아졌다. 억지로 참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됐다. 어린아이처럼 울음이 터져나왔다. 아, 아버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김민호가 울면서 물었다. 원망하는 건 아니었다. 그냥 정말 궁금했다. 왜 이렇게 늦었는지, 왜 자신을 찾지 못했는지. 미안하다. 중장이 아니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리고는 김민호를 꼭 안아주었다. 23년 만에 받는 아버지의 품이었다. 진짜 따뜻했다.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랐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걸 보면서 부러워했는데 드디어 자신도 그 느낌을 알 수 있었다. 작전이 끝난 후 병원에 있었다. 기억을 잃었었거든. 몇 년 후에야 기억이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었다. 그래도 찾아주셨잖아요. 고아원을 찾아갔을 때 너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나간 후였다. 그때부터 계속 찾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울고 계셨다. 중장이 자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실감이 났다. 정말 제 아버지가 맞구나 싶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혼자 두게 해서. 아니에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김민호는 아버지의 품에서 펑펑 울었다.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2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모두 쏟아지는 것 같았다. 이제 알겠다. 자신이 고아가 아니었다는 걸?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 그것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셨다는 걸? 아버지. 그 말을 처음 해보는 거였다. 23년 만에 부르는 아버지였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정훈 중사가 들어왔다. 손에는 파일 봉투를 들고 있었다. 평소보다 표정이 단단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각오가 느껴졌다. 장군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정훈 중사가 파일을 아버지께 건네드렸다. 이게 그간의 진급 비리 기록입니다. 김민호 병사 전역 후에 전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아버지가 파일을 받아서 훑어보셨다. 처음에는 평온한 표정이었는데 점점 굳어졌다. 정말 화가 난 것 같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군. 네, 오랫동안 지켜봐왔습니다. 돈으로 진급하고 연줄로 특혜받고 그런 걸 보면서도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정훈 중사가 말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었다. 부정한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을 수 없었던 그 심정 말이다. 특히 김민호 병사 같은 경우는 정말 심했습니다. 실력은 최고인데 빽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차별받았거든요. 어떤 차별을 받았나? 아버지가 물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진급에서 계속 누락됐고 식사 배급도 차별받았습니다. 화장실 청소 같은 더러운 일은 항상 김민호 병사 몫이었고요. 정훈 중사가 자세히 설명해드렸다. 김민호가 당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말씀해주셨다. 그걸 들으면서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또한 상급자들의 괴롭힘도 심했습니다. 최진우 상병과 윤태식 하사가 특히 심했는데 김민호 병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들을 불러라. 아버지가 명령했다.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다. 그 다음 날부터 일이 급전개됐다. 감찰단이 급파됐고 부대 간부들이 하나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최진우와 윤태식도 포함됐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최진우가 버럭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 정훈 중사가 모아둔 자료들이 결정적이었다. 누가 얼마를 주고 진급시켜줬는지, 어떤 특혜를 줬는지 다 기록되어 있었다. 김민호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일까지. 윤태식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다. 군사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부정부패 혐의로 말이다.
그걸 보면서 속이 시원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놈들이 벌받는 걸 보니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아버지 덕분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니까. 중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간부들은 벌벌 떨고 병사들은 웅성거렸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 민호 아버지가 중장이야? 진짜?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진작 알았으면. 동기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김민호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하던 놈들이 말이다. 하지만 김민호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결국 아버지 덕분이 된 거잖나. 그게 좀 아쉬웠다. 공식적인 진급 발표가 있었다. 김민호는 명예 진급으로 1등병이 됐다. 아니, 그것보다 더 큰일이 있었다. 전 병사들 앞에서 공개 사과가 있었다. 대대장이 나와서 김민호에게 사과했다. 김민호 병사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부당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기분은 좋았지만 뭔가 허무하기도 했다. 진작 이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다. 동기들도 김민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특히 이상철은 아예 말도 못 걸겠다는 표정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김민호를 무시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중장이라니 당황스러웠을 거다. 민호야, 그동안 미안했어. 몇몇 애들이 사과했다. 하지만 김민호는 별로 화나지 않았다. 이제 다 과거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정훈 중사가 김민호에게 와서 말했다. 이제 당당하게 군생활하십시오.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셔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정훈 중사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다.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아무 이해관계 없이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말이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아버지의 지시로 전국 35개 상비사단에 특별감찰이 시작됐다. 각 사단마다 감찰팀이 파견되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9개 사단에서 총 80여 명의 피해자가 발견된 것이다. 진급비리, 금품 수수, 가혹행위까지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이게 한두 부대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씁쓸하게 말씀하셨다. 정군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다뤘다. 고아 출신 병사가 폭로한 군 비리, 중장 아버지가 구한 아들과 정군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됐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앞으로는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장병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우리 아들들이 군대에서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말이다. 특히 고아원 출신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들의 부모들은 더욱 감사했다. 이제는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 정군의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됐다. 익명신고 시스템이 구축됐고 외부 감찰관 제도가 만들어졌다. 진급 심사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무엇보다 김민호 조항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출신이나 배경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었다. 이제 정말 달라질 거야. 정훈 중사가 말했다. 내 용기가 정군을 바꾼 거야. 김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전국의 부대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던 병사들이 용기를 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생겼으니까. 고아원 출신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모든 병사들이 당당하게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 날이 왔다. 아버지가 다시 부대에 오셨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행사였다. 전 부대원이 모인 가운데서 말이다. 운동장에 모든 병사들이 집합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는 엄숙한 분위기였다. 간부들도 다 나와서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심지어 다른 부대에서도 참관하러 왔다. 아버지가 단상에 올라서셨다.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으신 모습이 정말 위험 있어 보였다. 김민호가 그동안 상상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기 시작했다. 23년 전 실종된 줄 알았던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군복무를 하고 있는 김민호 병사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시선이 김민호에게 집중됐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자랑스럽기도 했다. 드디어 자신도 누군가의 아들이 된 거니까. 김민호 병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민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 앞으로 나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서 김민호에게 걸쳐주셨다.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이었다. 물론 김민호가 중장이 된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였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당당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다. 23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으니까. 정복을 입으니까 느낌이 달랐다. 무겁기도 했지만 든든하기도 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의 아들이구나 싶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그 누구도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엄중하게 말씀하셨다. 그 말에 위력이 있었다. 중장의 말이니까. 그때 정훈 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조용했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다. 그러자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따라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났다. 결국 전체 부대원이 박수를 쳤다. 심지어 간부들도 말이다. 그 소리가 운동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경례. 누군가 구령을 외쳤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경례했다. 김민호를 향해서 말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또 났다. 23년 동안 무시당하고 차별받았는데 이제는 존경받고 있었다. 물론 아버지 덕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았다. 드디어 인정받는 느낌이었다. 평소에 자신을 괴롭히던 최진우와 윤태식도 경례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보기 좋았다. 이제는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철도 복잡한 표정으로 경례하고 있었다. 그동안 백없는 놈이라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김민호의 아버지가 중장이라니 당황스러웠을 거다. 하지만 김민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제 다 과거 일이니까. 그리고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생겼다. 아버지와 함께할 미래 말이다. 행사가 끝나고 아버지와 단둘이 걸었다. 부대 안을 천천히 돌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23년 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말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았어요. 이제 아버지를 찾았으니까요.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누구도 널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든든했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부대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드디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김민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단지 너무 오래 헤어졌던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김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가장 깊은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다시 만나는 법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23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김민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김민호라는 이름도 이제 진짜 자신의 이름이 된 것 같다. 중장의 아들이고 당당한 군인이다. 앞으로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누구든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 해가 완전히 졌다. 하지만 김민호의 마음은 환했다. 23년 만에 찾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됐으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군대는 정말 달라졌다. 김민호 조항은 모든 부대에 전파됐고 출신을 이유로 한 차별은 자취를 감췄다. 더 많은 고아 출신 장병들이 당당하게 군복무를 하게 됐다. 그들 중 일부는 간부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기도 했다. 김민호는 전역 후 사관학교에 진학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진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지, 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 고아 출신 병사에서 시작해서 정군을 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23년 만에 이뤄진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재회. 이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고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